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새해 시작부터 날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중 가장 추운 시기라는 소환에 맞춰서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이에 따라 전국을 꽁꽁 얼리고 있습니다. 이제야 겨울이 제자리를 되찾은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찬바람이 불고 추워지면서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와 관련된 상식들, YTN 차윤희 캐스터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이 되면서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추워서 나가기 싫고 또 좀 움직이는 게 귀찮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햇볕을 쬐는 시간도 좀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몸이 축축 처진다.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햇빛과 건강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이맘때 햇볕이 떠 있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이 채 안 됩니다. 네. 춥다고 이 바깥 활동까지 줄이다 보면 햇볕 쬐기가 쉽지 않은데요. 문제는 비타민 D입니다. 네. 비타민 D는 소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구루병, 골연화증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결핍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5년 전보다 9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비타민 D는 자외선이 피부에 닿으면 몸 안에서 스스로 합성되는데요.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햇볕을 쬐어 피부에서 활성화돼야 재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D 부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당한 야외 활동으로 햇빛을 받아 비타민 D 생성을 도와야 하고요. 예. 또 달걀, 노른자와 버터, 우유 등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은 아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균형에 맞는 식사와 또 적당한 일광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광욕은 한 번에 15분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충분히 햇볕을 쬐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타민 D를 영양제로 먹으면 너무 고용량이기 때문에 신장결석이 생길 위험이 있으니까요. 주의해야 한다고 하네요. 네. 겨울철에 또 걱정이 되는 게 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기에 걸렸다 싶으면 바로 약을 드시기도 하고 약국에 가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냥 감기 걸렸어요. 아무거나 주세요.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감기 걸렸다 싶었을 때 집에 예전에 사놨던 감기약들 혹은 지어놨던 감기약들을 그냥 무심코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함부로 약을 먹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일단 네.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네. 감기와 관련된 생활 상식을 하나 퀴즈로 내볼게요. 저한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자신 있죠. 예, 네. 미리 감기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감기가 걸릴 것 같다 싶을 때 미리 네. 먹는 거. 저는 사실 방송을 하다 보니까 감기 걸리면 좀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먹는 편이거든요. 저는 이거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답니다. 아닌가? 네. 잘못 먹었군요. 예. 네, 바로 알으셨으니까요. 네. 네, 감기약은요, 주로 콧물이나 기침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직 나타나지도 않은 증상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처럼 이 잘못 알려진 감기약 사용법을 바로잡기 위해서 식약처가 안전사용 길라잡이 책자를 배포하기로 했는데요. 네. 먼저 어린이의 경우 형제나 친구끼리 증상이 비슷하다고 해도 감기약을 나눠 먹이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체중에 따라 적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이마다 유전적인 특성이 다르고요. 알레르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 2세 미만의 영유아에게서는 특히 더 주의해야 합니다. 콧물 재채기를 줄이겠다며 임의로 투여해서는 안 되고요. 네. 꼭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른들도 감기약에 많이 들어있는 이 2가지 약성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먼저 진통 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바로 타이레놀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많이 복용하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하루에 4,000mg을 넘기면 안 되고요. 또 혈관을 수축시켜 콧물을 줄이는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는 복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면역계 과민 반응인 알레르기를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이 우선돼야만 합니다. 확실히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찬바람이 불면서 눈물을 좀 길거리에서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눈이 따갑고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 많이 보는 분들은 눈이 좀 많이 아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게 잘못하면 시력 저하까지 찾아올 수 있다고요. 네. 실내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는 직장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신체 부위. 바로 눈이. 저도 그래요. 네, 눈이겠죠. 이 눈이 시리고요. 뻑뻑한 느낌, 또 모래알이 굴러다니는 듯한 이물감,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충혈이 잘 되며 심하면 시력이 떨어져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게 바로 안구 건조증 증상입니다. 이 안구 건조증은요, 3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다른 물체를 봤을 때 눈의 초점이 정확하게 맺힌 기능이 떨어져 시야가 흐려지는 이 조절 장애도 안구 건조증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눈이 건조해지거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눈물계통의 장애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5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흔한 질병 같지만 방치할 경우에 눈에 염증이 생기고요, 시력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 물을 충분히 마셔서요, 이 수분을 흡수하는 게 좋습니다. 실내 온도를 18도에서 22도로 유지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해서 습도를 60% 정도로 맞춰주면 눈물 증발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또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을 때는 1시간에 10분 정도는 쉬어주는 게 좋고요. 가벼운 눈 운동을 해주면 좋습니다. 컴퓨터 화면 높이를 또 낮춰주며 눈이 노출되는 면적을 줄일 수 있고요. 자주 먼 곳을 좀 바라보면 가까운 곳을 보기에 눈에 들어갔던 힘이 풀려서 눈이 편안하게 되므로 눈의 피로감을 줄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습기를 좀 말씀해 주셔서 좀 생각나는 말인데 가습기 이걸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가습기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물을 갈아주고요. 또 청소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 필터는 최소한 2달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요. 미생물에 오염된 가습기에서 나온 수증기를 들이마시게 되면 폐렴, 천식 발작을 비롯한 건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만성호흡기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상태가 더욱 나빠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가습기를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가습기를 청소할 때는요, 물이나 알코올이 든 세제로 닦은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 전까지 내부를 완벽히 건조해야 합니다. 메마른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요. 또 과산화수소가 들어간 화학 세제로는 청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가습기를 소독하면요, 살균제가 폐로 재빨리 들어가면서 이 살균제로 인한 치명적인 폐 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또 올 겨울 이번 계속해서 안개가 짙게 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실 이러면 안 되는 큰 사고도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 안개로 인해서 이 시야가 좀 짧아진 것이 사고의 원인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안개로 인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충남 보령시 서해안고속도로 이 광천 IC 인근에서 17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사고 당시 고속도로에는요, 가시거리가 50m가 채 안 될 정도로 짙은 안개가 껴 있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전날부터 추위가 풀려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발생한 것인데요. 이 안개 낀 날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고 4배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군데군데 낀 국지성 안개는 더 위험한데요. 도로교통법상 안개가 끼어 가시거리가 100m 밑으로 떨어지면 속도를 규정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한 보험사 조사 결과 그런데 이 규정을 지킨 차는 1000대 1대꼴에 그쳤다고 하네요. 이 눈이 오거나 안개가 짙을 때는 전조등이나 비상등을 켜서 차량의 존재를 일단 알리고요.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확보한 뒤 다른 차들의 바퀴 자국 따라 서서히 주행을 해야 합니다. 겨울철 안전 운전 요령은 이 도로의 특성을 알고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안전한 주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한 가지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창문을 열고 다니는 것이 이 귀로도 바깥 상황을 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점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 속 방심하기 쉬운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